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마케팅 믹스 모델링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남아 계신 줄 알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얘기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2011년, 12년에도 이런 비슷한 혼란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대형 유통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조하고 또 분석해주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1년 매출이 그 전에는 한 10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 마트 안에서는 한 카테고리 매출이 1,000억, 2,000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성공하고 매출을 잘 내고 마이너스가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하나로 인식을 해서 카테고리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아기가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오프라인에서 그 당시에 매년 10%씩 매출이 빠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 카테고리가 이제 유아용품인데, 유아용품 카테고리 매출이 빠지기 전에 몇 가지 시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시그널. 첫 번째는 테크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었고,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커머스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예요.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강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말은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이게 사실은 직영 슈퍼 그리고 대형 마트에게 이제 불리한 법이었죠. 왜냐하면 한 달에 이틀은 반드시 이제 쉬어야 되는 의무 휴업을 제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또 고가의 가격에 유아용 제품을 팔고 있는 대형 마트에서는 이제 그게 혜택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객의 감소입니다. 신생아 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명확한 시그널이 있었고, 이런 명확한 시그널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 이제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KPI는 매출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통사의 상품 본부장님하고 마케팅 이사님하고 저는 이제 외부 업체에서 컨설턴트로 이제 들어가서 MD 분들과 회의를 하면 회의가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KPI는 매출인데 매출은 계속 매년 꼬꾸라지고 고객이 주는데 어떻게 매출을 올립니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백투 베이직을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유통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의 특징들과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으키는 큰 볼륨을 가져가는 카테고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카테고리 형태가 아니라 고객들의 트래픽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고객의 경험을 높여주고 심지어는 우리 마트에, 우리 매장에 브랜드의 자산을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당연히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매출은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브랜드 지수를 이제 그 카테고리만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 그럼 브랜드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뭐냐? 어떤 매트릭스를 개발을 해야지 브랜드 지수를 그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마케팅 믹스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한번 Y를 써봤습니다. Y는 AX, B 이런 형태로 1차 방식으로 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일변량이라고 하고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이제 다변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귀 분석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브랜드 지수 Y를 놓고 이 유아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변수를 어떤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브랜드 지수를 높여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미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 기업의 유명 기저귀가 있었고, 독일에서 들어오는 유명 굉장한 고가의
유아용 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들여오고 구색을 유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우리 매장에 오시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구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매장에 와서 경험을 하시고 사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변수들을 구성을 해서 마트에 그 브랜드의 브랜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로 하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와서 앞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케팅 믹스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씩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이미 쿠키리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대단한 테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지렛대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소개를 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은 글자가 이제 나눠져 있죠. 마케팅 믹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마케팅 믹스 4P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뒤쪽에 붙어 있는 이제 모델링이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델링은 이코노메트릭스, 이제 계량 경제학입니다. 계량 경제학에서 나와서 여기서 그 단어를 붙여서 마케팅 믹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들어갔던 우리의 모든 노력을 계량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수치화시키는 부분들을 마케팅 믹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다 보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10년 이상 MMP 데이터를 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새로운 것으로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MMP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개념을 접근하시는데 전혀 다른 방법론이고 사실 마케팅 믹스 모델링은 굉장히 오래된 방법론입니다. 위에 한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글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데피니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 모델로 196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1980년대에 미국에서 P&G라든지 존슨앤존슨, 크래프트 같은 회사들이 본인들이 쓰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별량 회계분석 이코노메트릭스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이 되어서 지금 마케팅 믹스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논문이거든요. 메타 논문이라고 해서 그동안 나온 논문을 이제 발췌를 해서 쭉 정리를 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을 누가 퍼블리시 했을까요? 4년 전에 구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보면 사스 형태로 또는 무료 패키지로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DIY로 내놓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이제 선두에 로빈이라는 머신러닝 기반의 반자동 마케팅 믹스 모델링 오픈 소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 패키지 R이라고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거기에 스튜디오를 깔고 그 위에 얹기만 하면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돌려보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메타에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하고 메타에서 왜 이런 MM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4년, 5년 전부터 신경을 쓰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 회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비교적 MMM이 괜찮은 방법론이고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저먼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케팅 믹스 모델 이제 4P가 있는데 그러면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은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있나요? 하는 이제 질문들이 따라오게 되겠죠.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믹스 모델링에는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마케팅 에포트를 계량화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로. 예를 들면 제품에 관련된 것들, 제품 구색의 숫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가격. 가격은 우리 제품의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사의 가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모델링의 꽤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경쟁사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경쟁사의 트래픽을 넣게 되면 어떤 기간에 우리 회사에서 매출이 빠졌을 때 어느 경쟁사 또는 경쟁사에 의해서 우리 매출이 빠져나갔는지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레이스는 유통사의 어떤 채널의 디스트리뷰션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 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서밋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프로모션 쪽에서 오셨겠죠. 광고 홍보 쪽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요즘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ATL하고 BTL 이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TL하고 BTL을 이렇게 나눠보면 ATL에 해당하는 온라인 광고, TV 인쇄,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버브 더 라인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도 마케팅 변수에서 넣을 수가 있고요. 빌로우 더 라인이라고 해서 판촉 활동, 예를 들면 인스토어에서 판촉하는 판촉 활동, 그게 뭐 1+1이 됐든 또는 커뮤니케이션용 배너를 붙였던 댕글러나 와블러 같은 걸 붙였든지, 또는 이벤트나 쿠폰, 가격 할인 같은 정보들을 변수화시켜서 넣어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석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어떤 데이터가 됐던지 간에, 어떤 프로젝트가 됐던지 간에 사실은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이제 딜리버리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거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좀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우리 부서에만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팀이 있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팀이 실행하는 것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협업을 받아서 트레이드 팀에서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마케팅 팀에서, 브랜드 팀에서, 또 세일즈 팀에서 각각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마케팅에 대한 ROI가 각각 변수별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지 않을 시에 첫 번째 이 단계에서부터 분석 절차가 막혀서 굉장히 오래 지연되거나 논의만 되다가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KPI를 정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매출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앱 비즈니스나 게임 비즈니스에 오신 분들은 이제 DAU 같은 트래픽이 중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AU 같은 부분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 외에 특정 고객의 어떤 액티베이션이 중요하시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넣어서 KPI로 Y 자리에, Y는 AXB라고 했을 때 Y 자리에 넣어서 데이터를 수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믹스 모델링에서 변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미디어에서 유튜브 광고를 하든 TV 광고를 하든 광고를 했을 때, TV 광고를 오늘 봤다고 해서 오늘 새로 출시된 EV9 자동차가 굉장히 멋진데 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는 시점과 그리고 사는 그 시점에 또 레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깅 효과, 앞쪽에서 다른 세션에서도 잠깐 패널 분들이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모델링을 통해서 변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변수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ROI가 어떻게 잘 계산이 되어서 나왔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를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하나씩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터레이션을 가지고 가면서 측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많이 나와서 이 기간이 굉장히 이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쪽에서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하지 않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케팅 믹스 모델링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는 모델링 기법이 많이 개선이 돼서 총 한 12주에서 10주 정도의 베이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모델이 우리 비즈니스와 가장 가깝게 우리 비즈니스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케터분들이 오셨고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gut 필링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됐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 회사 측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고, 밑에 보시면 가장 파란색 라인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저 파란색 라인이 뭐냐면 어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제품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시장에 안착을 잘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기존 고객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증분 매출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가닉 매출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고 베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출 부분과 순수 마케팅 활동 에포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증분 매출을 미디어별로 마케팅 활동별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분 매출을 보게 되죠. 증분 매출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마케팅 미디어별로 또는 채널별로 저희가 쓴 마케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쓴 비용을 밑에 분모에 놓고 분자에는 마케팅 증분 매출을 각각 미디어별로 넣어서 나누면 ROI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MMP 방식의 마케팅 측정 효과와 MMM 방식의 마케팅 효과가 다르다고 하는 게, MMP 방식은 뭐 코호트라는 개념이 있고 또 7일째 그리고 14일째, 30일째까지 마케팅을 쓰고 난 후에 매출이 일어나는지 보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MMM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데일리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데일리로 보통은 전체 매출을 넣으시고 마케팅 비용 그 당시에 집행됐던 부분들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간을 잘라 보면은 전년 대비 2년 전 대비 작년의 매출은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해서 어떤 미디어에서 어떤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증분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경쟁사의 역할 때문에 우리 매출이 소위 밑으로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저희가 마케팅 믹스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전달 드리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키가 되는 것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 다별량 회귀 분석 하시거나 아마 예측 모델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주 보시는 그런 차트일 것 같아요. 시계열 차트고, 여기서 보시면 실제 매출이 빨간색이고요, 예측 매출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 매출만 있겠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온 그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이 지난 2년 동안 또는 과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잘 예측을, 과거 데이터를 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를 보고, 그 과거 데이터를 잘 설명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80% 이상 90% 가까이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단기간,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1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도 평균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외죠. 그렇게 해서 모델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매출에 대한 공헌도를 하나씩 잘라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앞쪽에 설명 잠깐 드렸듯이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일어나는 내일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매출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오가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바텀에 그게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여성용 이커머스 회사라고 해볼게요. 그 회사에서 하는 쿠폰 보내는 거라든지 또는 이벤트라든지 계절성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할 때 그 이벤트 BTL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BTL에 해당하는 그 행사를 ATL로 같이 붙여서 마케팅을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L 광고도 어쨌든 저희가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나오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마케팅 활동에 들어간 모든 에포트를 다 계산을 해본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합쳐야지 전체적인 증분 매출의 기여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한 증분 매출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으로 리포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BTL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고 각각 회사에서 그 BTL을 태워서 보내는 거는 ATL 부분이니까 그 ATL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각각의 미디어별로 마케팅 믹스 모델링도 나오네요. MMP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미디어별로는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제 그래뉴얼리티라고 하죠. 그 상세성, 어느 정도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결과를 좌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든 구글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캠페인 레벨이다. 예를 들어서 인스톨레이션을 위한 캠페인 레벨이다. 또는 레비뉴를 위한 로아스 캠페인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인프레션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 각각의 인프레션 데이터 레벨의 캠페인 레벨로도 커트를 해서 결과 보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요즘 MMM은 여기까지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중분 비율 벤치마크, 저거는 실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글로벌리 진행했었던 산업에서 이커머스 그리고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좀 비교를 해보면 증분 매출 비율이 뭐 55에서 65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같은 이커머스 그리고 지마켓 같은 이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MMM 스터디에 들어와 계셨던 그 이커머스 클라이언트 분들은 좀 신생 회사들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매출이 드리븐되는 경우가 좀 많으셨어서 증분 매출이 마케팅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분 매출이 좀 더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은 비교적 시장에 안착해 있는 넷플릭스는 아니었고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회사하고 일본에 있는 미디어 회사들하고 미국에 있는 다른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였는데 이 회사들은 꽤 시장에서 견고하게 위치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증분 매출이 생각만큼 그렇게 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분비율 벤치마크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미디어별 성과를 또 보고하는 게 가능한데요. 총 4가지입니다. 가장 MMM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4가지인데 뭐 당연히 ROI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ROI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미 마케팅에 사용한 비용이 있으시고 모델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가 어느 만큼의 증부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면 ROI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ROI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보통을 하기 때문에 뭐 100만 개 임프레션당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100만 개의 매출당 임프레션 가격을 지불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CPM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 이펙티브니스, 효과를 또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별로 임프레션이 이제 가격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또 임프레션 한 개가 가지는 또 가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효과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극강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이제 애플 서치 애즈인데, 애플 서치 애즈는 굉장히 고가잖아요. 임프레션 하나를 구매하는데도 굉장히 고가인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효과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펙티브니스 자체가 비싸긴 하지만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면 증분 매출로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플 서치가 ROI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 데이터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미디어 리스판스 커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미디어 리스판스 커브라는 것은 앞쪽에서 잠깐 또 언급했었던 변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무한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줄인다고 하면 또 얼마나 줄일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통해서 그 모델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된 매출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회색 부분이 모델링된 매출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현재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가 가져가는 ROI이고, 그리고 주황색 라인이 뭐냐면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계속해서 1에서 300까지 썼을 때 늘어나는 매출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서 이제 ROI를 계산한 커브가 주황색 커브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커브가 ROI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주황색 커브를 닿는 부분에 미분을 합니다. 미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 미분이 뭐죠? 속도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속도, 마케팅 비용에 의해서 ROI가 어느 시점에 가장 빨리 증가했는지 또 감소하기 시작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옵티멀 레인지로 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부분이 ROI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 ROI가 가장 높은 부분이 아니라 ROI가 가장 증가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고, 가장 또 옵티멀 레인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속도가 떨어지면서 기존의 ROI보다 조금 더 못해지는 시점, 거기까지 했을 때 이제 거기 옵티멀 레인지로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ROI가 옵티멀 레인지 안에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작년에 잘 썼다. 그런데 내년에 마케팅 비용을 쓸 때는 이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디어 리스판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포인트 정도 늘려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옮겨서 마케팅 비용을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모델링 하시고 나면 버짓 올로케이션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 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V 미디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죠. 중간에. 그리고 옵티멀 레인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TV 미디어 커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25%포인트 정도 늘려서 잡아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반대 케이스 한번 볼게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 옵티멀 레인지가 있고 지금 현재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 범위를 봤더니
옵티멀 레인지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굳이 제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 온라인 광고 A라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옵티멀 레인지를 벗어나서 마케팅 비용을 쓰고 계세요. 한 5%에서 10%포인트 줄이셔서 다른 곳에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초록색 포인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최대화를 시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포인트로 옮겨야지만 ROI가 최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또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 포인트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회사에서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다 모여 있는 센터가 있고 또 조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간을 좀 충분히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아서 돌려보면 데이터를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량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틀린 데이터가 의외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일 만에 다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을 잡을 때는 충분히 잡고 MMM 스터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KPI를 어떤 거를 결정을 할지, 예를 들면 매출만 볼지, 그러면 또 매출만 보게 되면 어떤 조직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DAU가 중요하지, DAU 캠페인을 많이 준비하는 곳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AU도 같이 볼지 해서, 또는 뭐 요즘은 브랜드 쪽으로 많이 선회하시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브랜드 쪽에서는 브랜드 지표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KPI가 정해지고 나면 그 KPI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제 변수들을 잘 수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를 넣는 게 좋을지, 그리고 데이터를 정량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델링 단계는 보통은 전문 모델러가 하게 되면 1, 2주 안에 모델링이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뭐 4주 정도 잡으라고, 내부에서 직접 시행하실 때는 4주 정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엑셀로 진행하시는 분도 가능하고, 또 프로젝트 로빈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4주 정도 보시면서 정해져 있는 모델을 가지고 다른 협업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도 높은 것이 좋겠죠. 과거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 또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델 정확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미싱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모델링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것은 모델이 결정되고 나면 사실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ROI, CPM, Effectiveness, 효과, 그리고 미디어 리스판스 커브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스판스 커브가 나오게 되면 또 한 2주 정도 소요를 해서 내년에 또는 다음 달에, 심지어는 뭐 위클리로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마케팅 비용 버짓을 얼로케이션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